자, 우리 이제 그 96페이지 가보시면 15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5번 문제도 해설처럼 풀면 안 돼요. 다음에 칠판에 적는 것처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민상사 한 가지 종류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 전기 재무상태표 미쳐보세요. 선급 임차료, 그 다음 미쳐보세요. 미지급 임차료가 5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가지고 계상되어 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가 10,000원 계상되어 있고 단기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가 2만 원이라면 재무상태표에 개정될 계정 과목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기가 되고요. 여기가 단기가 되고 여기가 차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뭐냐면 전기 재무상태표는 미지급 임차료가 5천 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지급 임차료가 5천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가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번째 줄. 단기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가 2만 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2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2만 원 중에서 얼마? 미지급 임차료 5천을 먼저 지급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000원만큼이 지급됐는데 15,000원만큼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올해 게 얼마냐면 두 번째 봐보세요. 단기 손익계산서 임차료가 10,000원 있죠. 10,000원만큼은 올해 단기의 임차료예요. 그럼 나머지 5천은 내년도 임차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선급 임차료라고 부르죠. 답은 얼마가 되냐면 1번에 있는 선급 임차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1번에 있는 선급 임차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2만 원 중에서 5천 원은 전년도에 안 준 거를 준 거고요. 10,000원은 올해 거예요. 나머지 5천은 내년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공시된다? 선급 임차료라고 공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걔를 순서대로 분계를 써봤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거죠. 이 분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년도 말 수정 분계로다가 임차료 5천이 발생하면서 얘를 미지급 임차료 5천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올해 2만 원을 지급한 2만 원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5천 원이 지급됐다. 그럼 여기에 있던 미지급 임차료를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이 10,000원이 지급됐어요. 얘는 올해 임차료예요. 그리고 나서 현금이 5,000원만큼이 더 지급된 거죠. 얘는 뭐가 된다? 선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분계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현금을 그냥 15,000원을 지급했어. 그리고 얘를 다 임차료라고 비용 처리했으면 그 중에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는 15,000원을 하면서 얘를 갖다 전부 다 임차료 15,000원 적었다면 이때 가서 어떻게 돼요? 선급 임차료 하면서 여기를 임차료를 취소해야죠. 이런 식으로. 뭐든 좋아요. 아무튼 뭐예요? 선급 임차료 5천이 공시가 돼요. 선급 임차료 5천이 공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보시면 전년도 있죠? 전년도에 안 준 월세 5천을 주고, 그러니까 올해 2만 원 중에 5천은 전년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2만 원만큼을 지급한 거예요. 이 중에 5천 원만큼은, 이게 5천 원이죠. 얘는 전년도에 안 준 거고요. 10,000원만큼이죠. 얘는 올해 거예요. 나머지 5천 원은 내년도 거예요. 내년도 거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선급 임차료라고 부른다. 그게 15번 문제가 돼. 15번. 됐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물어본 질문이 단기 순손익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모박스 위에가 중요해요. 단기 순이익 이외에 자본 변동은 없죠. 그러니까 1월 1일이 기초자본이 얼마냐면 150만 원이고, 자,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게 12월 31일 자본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현금은 자산이죠. 플러스. 상품 자산이니까 플러스.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플러스. 선급금 자산이니까 플러스 되고, 오른쪽에 보면 건물까지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총 얼마가 되냐면 225만 원이에요. 자, 부채는 세 가지인데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리고 단기차입금 합치면 얼마예요? 55만 원 된다. 그럼 자산 빼기 부채하면 얼마냐? 225만 원에서 55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기초 자본은 150인데 기말 자본은 170이고 20만 원 증가했죠. 올해 이익은 얼마가 된다? 20만 원이 된다. 올해 이익은 2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가 결국 당기순이익이 된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16번은 기초에 자본을 준 거예요. 150만 원 출자해서 개업했다. 이런 식으로. 자, 옆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은 자, 수정분계 전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50만 원을 줬어요. 자, 수정분계사항을 줬죠. 자,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 만약에 임대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취소하면서 여기다 선수임대료 쓰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취소됐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해설이 잘 나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 7천이 있죠. 선급 비용은 뭐냐면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임차료 쓰고 여기다 뭘 써? 보험료를 쓰셔야죠. 비용이 취소되면서 자산이 지금 비용이 취소됐죠. 부가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남아 있죠. 미수이자 이자 수익이죠. 보가 뭐가 된다? 보가 플러스가 된다. 미지급 비용 있죠. 6,000원. 그럼 어떻게 돼? 급여? 미지급 급여? 비용이잖아요. 부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더하기 빼기 잘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사비는 감가사비 써볼게요. 걔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감값이 대변에 2개. 비용이잖아요. 감가사비. 뭐예요? 부는 마이너스. 그럼 답이 얼마가 돼요? 49만 7천 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수정문계를 써놨는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봐보세요. 선수수익 부채죠. 마이너스. 선급비용 자산이죠. 플러스. 미수익 자산 플러스. 미지급비용 부채 마이너스. 감가산 비용이죠.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해서 따다닥 하면서 이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수정분계를 생각해 보죠. 이걸 수정분계를 생각하면 된다는데 안 돼. 이걸 공부할 때 하는 거고 항상 우리는 테스트. 시험장 테스트하는 테스트. 스터디하는 데가 아니고 테스트. 그러니까 미리미리 17번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문제를 약간 이제 틀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수정전 수익과 비용에서 이게 뭐예요? 수정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17번은 수정 분계 전 당기의 순이익, 이익을 바로 준 거고 18번 문제는 왠지 뭐 다른 거죠. 근데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수정전 이익은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다음에 수정 분계 사항 있죠? 그럼 올바른 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을 반영하고 난 후 수정 후 수익과 비용 이게 뭐예요? 수정 후 이익, 올바른 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때 거기 소모품인데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이 계정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게 뭐냐면 소모품 계정이에요. 소모품 자산 계정이죠. 얘는 자산이니까 기초기말 증가 감소. 소모품은 왜 증가해요? 사오니까 증가하죠. 구입하니까 증가한다. 왜 감소해요? 사용하죠. 사용할 때 뭐가 돼요?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가 되죠. 우리가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기초의 소모품이 얼마냐면 100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말에는 얼마냐면 기말 소모품 200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게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여기가 600원이면 여기도 600원이 돼야 되니까 사용한 게 400원이죠. 소모품 사용분이 400원. 이게 비용이죠. 그래서 책에는 써놨습니다. 책에는 소모품비 400, 소모품 400이라는 수정 문구를 쓴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 T 계정을 그려보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이죠. 차변 이자 비용, 대변은 미지급이죠. 비용이 발생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정전 이익은 1,000원이고 소모품비 400원을 반영하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자 비용 250원을 반영하자. 이렇게 그럼 올바른 이익은 얼마가 돼요? 4번에 있는 3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밑에 공란이 있죠? 계정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수정전 이익이 얼마다. 그리고 수정 분계 사항을 주고 올바른 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기중의 소모품을 15만 원에 구입하면서 이를 비용 계정 처리했죠. 그 얘기 뭐냐? 해설을 써놨습니다. 현금이 15만 나가면서 이를 소모품 B라고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기중에 사용분이 7만 원이면 미사용분은 8만 원이죠. 미사용분을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변에 소모품 8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8만 원 됩니다. 다음 시험에 이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기중에 소모품 15만 원을 구입하면 이를 자산 처리했어요. 연도에 사용분이 7만 원이죠. 그럼 답이 몇 번 돼야 돼? 답이 2번 돼야 돼. 소모품비 7만, 소모품 7만. 그러니까 최초에 얘를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해야 돼. 최초에 자산 처리했으면
사용된 것만큼을 비용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9번 문제. 그러니까 19번 문제는 항상 최초 분계를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보셔야 돼요. 최초 분계와 최종 결과 이걸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됐죠? 자 이제 20번 문제. 20번 문제. 자 결산 시점에 기말 수정 분계를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완벽히 우리가 뒤에 있는 거에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1번 대손상합비죠. 그러니까 얘는 대손상합비 대손충당금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나중에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배우냐면 요게 우리 책으로 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156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156페이지.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수정 분계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그러니까 그때 156회 나가면서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2번, 임대료는 수익이죠. 40만 원 중 내년도에 해당하는 게 10만 원을 선수임대료 부채 처리하는 거죠. 기간 미경과분을 부채 처리한다. 그래서 해답의 수정 분계가 있어요. 차변의 임대료 대변에 선수임대료라고 하는 수정 분계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 보험료 중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거를 선급보험료 인식했죠.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이게 다 수정 분계입니다. 답은 4번인데 기말 소모품 5만 원을 외상 구입하고 미지급 금 처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얘는 수정 분계가 아니니까 소모품하고 미지급금은 수정 분계 아니고 어떤 게 수정 분계냐면 사용분, 미사용분 나눈 거.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했는데 그 중에 만 원만큼을 썼다. 연말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어떤 분계를 쓰겠어요? 소모품이 만 원이 없어지면서 여기다 뭘 써요? 소모품비를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수정 분계. 이게 수정 분계가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럼 객관식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윤정은 2008년 1월 1일서부터 그 연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결산 시 해야 할 분계로 맞는 게 뭐냐 이런 뜻이니까 뭐냐면 10월 1일이 중요해요. 자, 뭐냐면 10월 1일 앞으로 발생할 5개월치 5개월분 임차료를 갖다가 미리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5개월치 임차료를 갖다가 미리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650만 원을 갖다가 5로 나누면 얼마냐면 1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월 1일 5개월치예요. 그러면 10, 11, 12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연도를 줬어요. 여기 2008년도, 2009년도다. 그 다음에 언제냐면 10월 1일이에요. 5개월치니까 내년도 2월 28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650만 원 여기 3개월치죠. 그러니까 650만 원을 5개월치 5로 나누면 이게 130만 원이라고요. 곱하기 3을 하면 여기가 390만 원이고 여기 두 달씩이니까 260만 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최초 분계가 뭐냐 이거예요. 최초 분계가 선금인차 자산 처리했죠. 얘를 다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390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최초 분계를 보시면 선금 인차리니까 대변에 선금 인차를 쓰고 금액은 얼마냐면 390만 원이죠. 390만 원. 390만 원. 그 답은 몇 번이든가 1번이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급 임차료는 뭐예요? 이 말은 지우도 돼요. 임차료예요. 그러니까 얘를 임차료 비용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급 임차료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내봤냐면 보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사 시험, 공단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 문제가 이렇게 원래 임차료란 말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임차료 390, 선금임차 300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급 임차료 줬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비용이라고요. 이 임차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료 비용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라고 쓰든 임대료가 쓰든 이렇게 또는 수입 임대료가 쓰든 알아들으라 그러는데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급 임차료나 수입 임대료는 이제 세법 시간에 보통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어를. 근데 보통 우리가 회계 시간에 쓰는 거는 그냥 임차료로만 쓰고 임대료 쓰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다 수익을 붙여도 알아들으시면 임대료 수익 또는 임대료 다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수입 임대료 수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번은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거기 지급 임차료라는 말 있잖아요. 그 용어를 좀 알아도 이게 임차료. 자,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은 이제 왜 하냐면 우리가 객관식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계는 결산을 위해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합계를 봐보세요. 주식에서 세계를 보시면 차변합계가 36만 2,800에 대변이 23만이 대차가 안 맞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차변에 보시면 네 번째 칸을 보세요. 자본금 10만 원 색칠. 자본금 10만 원 쭉 색칠해 보세요. 자본금은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썼잖아요. 오류죠. 자, 대변도 봐보세요. 미지급금, 차입금, 이익이하면 좋은데 용역 수익 좋은데 밑에 소모품비가 있죠. 그게 비용이니까 어디요? 차변을 가죠. 소모품비 색칠. 그래서 양쪽의 위치를 바꾸세요. 그러면 대차가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산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돼 있죠? 그 양식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거고요. 자, 다음 수정분계 2번 보겠습니다. 밑에. 얘는 뭐냐면 다음 사항을 수정분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회계 세무학과다 그러면 맨날 이런 거 하는 거. 분계, 다음을 분계하시오. 수정분계하시오. 먼저 동그라미 1번. 12월 30일째. 자, 12월 달 이자 수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걔를 수정분계했으면 어떻게 돼요? 차변이 미수이자, 대변이 이자 수익이죠. 금액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이렇게 미수이자 이자 수익 이렇게.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소모품은 자산인데 15,000원이에요. 실제 재고액은 9,000원이면 쓴 거는 얼마? 6,000원이죠. 쓴 거를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소모품비 6,000. 소모품을 취소해야죠. 사용된 것만큼 자산을 취소하면서 뭐 한다? 비용 처리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인데 43,000원인데 기간 미경 선급 보험료가 얼마예요? 21,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선급 보험료 21,000원. 그리고 보험료를 취소하셔야 돼요. 보험료 글씨 알아볼 수 있죠. 21,000원. 이렇게. 그게 99페이지죠. 그래서 100페이지 가면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해설에서 1번, 2번, 3번을 다 해봐. 1번, 2번, 3번을 다 했습니다. 4번. 12월 31일 선급 임차는 자산이에요. 자산 계정이 9,600인데 기간 미경과분이 자산이라고 경과된 건 비용이 돼야 돼요. 기간 미경과된 게 5,000이면 경과된 건 4,600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임차료 4,600. 그다음 선급 임차료 4,600이죠.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해볼게요. 4번 보시면 선급 임차료 계정이 9,600인데 기간 경과분이 5,000이면 어떻게 돼요? 임차료 5,000, 선급 임차료 5,000. 근데 9,600 중에서 기간 미경과된 게 5,000이면 경과된 건 4,600이잖아요. 그걸 독해로서 잘 찾아내야겠다.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17,500이 된다 그런 뜻이.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다음에 대변에 누계액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차량 운반구를 이제 직접 줄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 봐보세요. 감가상각비 17,500이면 여기다가 감가비 17,500이고 원래 여기다 감가상각 누계액 17,500을 써야 돼요. 처음이고 하니까 여기다 그냥 직접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감가상 누계액으로 쓰라고요. 이제는. 그래야지만 시산표 합계 있죠? 이걸 수정분계를 집어넣으면 합계가 늘 거 아니에요. 이거 합계가 늘어요. 얘는 합계 불변, 얘도 합계 불변, 얘도 합계 불변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객관식 문제를 이걸 풀면서 양쪽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89페이지 보시면 4번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89페이지 4번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분계를 넣기 전에 시산표 합계가 얼마다. 이런 수정분계를 넣었을 때 시산표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또 더 가서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 자, 연이자리 12%면 월 1%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한 1%면 10,000원이에요. 3개월치 이자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죠? 3개월치 3만 원.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 이자 비용 3만 원. 뭘 써야 돼? 미지급 이자죠? 이자 비용 3만 원, 미지급 이자 3만 원. 이런 수정 분계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됐죠? 그거.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입니다. 선수 임대료 잔액은 33,000원인데
기간 미경과분이 선수임대로 남아야 될 게 23,000원이면 경과된 건 10,000원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임대료가 없어지면서 10,000원이 임대료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경과분, 미경과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12월 31일 선수임대는 부채란 말. 선수임대료가 33,000원인데 기간 미경과분이 선수임대료. 기간 미경과분이 23,00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10,000원만큼은 기간이 경과됐잖아요. 10,000원만큼을 임대료라고 수익 처리해야 된다. 임대료 수익 처리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7번입니다. 7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여기 선시항 뭐 이것도 수정분계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산표 합계에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급여 써야 되는데 매출 채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정분계 쓰면 급여를 넣어야지. 급여. 이렇게 2만 원 넣고 그다음에 채권을 지워야죠. 채권은 왜 채권을 쓴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예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정 분계를 할 줄 알아요. 수정 분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초 분계, 수정 분계. 대부분 다 뭐 기간 경과분, 미경과분, 사용분, 미사용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이걸 우리가 수정 분계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가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가 보시면 수정 분계의 추정이 나와요. 수정 분계의 추정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처음에. 뭐 이렇게 덩어리가 커 보여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좀 축약시켜서 좀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앞 페이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수정 전 시산표예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어떤 수정 분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수정 분계 후 시산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책의 내용은 얘를 주고 얘를 준 다음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얘하고 얘를 줘요. 그리고 가운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변화된 게 수정 분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현금 봐보세요. 현금은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똑같죠. 지우라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출 채권도 똑같죠. 지우라고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선급 보험료가 2,300. 그러니까 제가 써볼게요. 여기 선급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2,300이라고요. 근데 수정 후 시산표에는 선급 보험료가 1,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정 분계는 뭐냐면 선급 보험료를 얼마를 줄여야 돼요? 2,300에서 1,000원 됐으니까 1,300만큼 줄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 당연히 보험료가 들어가죠. 보험료. 그래서 우리 비용 쪽을 좀 가보겠습니다. 뭐냐면 10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보험료가 3,200이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선급 보험료가 보험료 세트로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3,200이 있는데 수정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4,500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가 증가했어요? 1,300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보험료 1,300 쓰라. 그러니까 원래 책에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를 줘요. 그리고 수정 분계 사항을 줘요. 수정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앞에 했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는 거는 양쪽 끝을 주고 수정 분계를 한번 추론해 봐라. 양쪽 끝을 주고 수정 분계 추론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게 회계 실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봐야 돼요. 이걸 해보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렇게. 근데 이걸 통해서 시야를 좀 하고 또 뭐냐면 자신감을 하는 자신감. 영어도 왜냐면 단문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긴 문장도 좀 독해를 해보고 이래야지만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 이제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 거기 됐고 그다음에 미수이자가 또 달라졌죠. 자, 미수이자가 수정 전에 1,200이에요. 제가 써볼게요. 여기 미수이자가 1,200이에요. 근데 수정 후 시산표는 얼마냐면 2,700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수정 분계가 뭐냐면 미수이자가 1,200에서 2,700으로 1,500 증가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대변은 뭐겠어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봐보세요. 이자 수익 찾아야 돼. 제일 밑에. 이자 수익이 제일 밑에 보시면 500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 수익이 500원 있다고요. 이자 수익 500원.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딸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한다고 해서 그 최태성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큰별 선생님인가 이렇게 글씨 엄청 잘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보고 있길래 글씨 잘 쓰길래 제가 얘기했죠. 아빠도 이거 최태성 선생님만큼 잘 쓰는 것 같지 않냐 했더니 전혀 아니래요. 아빠 글씨라. 근데 잘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자 수익 500이고 여기가 이자 수익이 얼마가 됐냐면 2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자 수익을 봐보세요. 이자 수익이 수정전에 500인데 수정 후 2천 됐잖아. 그러니까 500짜리가 2천 됐으니까 얼마가 증가해? 1,500 증가했잖아요. 여기 이자 수익. 이렇게. 그죠? 미수이자 1,500, 이자 수익 1,500.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101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세 번째 거 뭐가 있냐면 소모품이 있어. 소모품. 소모품.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다른 색깔. 흰색으로 써볼게요. 흰색으로. 자, 소모품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6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는 얼마냐면 3,250. 여기 소모품이 3,250이 된다.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2,750이 되니까 여기 소모품이 2,750이 줄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소모품 비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모품 비 가보시니까 101페이지 가보시면 소모품 비가 여기는 없어요. 소모품 비가 0. 근데 수정 후에는 얼마나 2,750 여기는 소모품 비가 2,750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모품 비로 2,750을 수정 분계로 2,750을 수정 분계로 넣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색깔이 이왕이면 다 달리 써볼게요. 색깔을 달리. 자, 됐죠? 그 다음에 건물 봐보세요. 건물. 자, 건물이 줄었네요. 건물이 32,000인데 여기 보세요. 건물이 32,000. 원래 누계획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냐면 37,000이 돼요. 여기는 건물이 37,0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정 분계 쓸 때 건물이 얼마가 줄었어요? 32,000에서 어디 갔어? 32,000에서 37,000에 1,300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1,300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거기 나와 있는 거 좀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우리 101페이지 보시면 거기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3,200이 됐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감가상각비가 3,20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감가비가 3,200이에요. 그럼 대차가 안 맞으니까 무언가 또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생각한 거를 같이 칠해볼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건물 밑에 비품이 있어요. 비품이 25,000이 있어요. 여기 비품이 25,000. 근데 수정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23,100이에요. 칸이 모자란데 여기다 쓸게요. 비품이 얼마냐면 비품이 23,100입니다. 그럼 얼마가 줄었냐면 여기 보세요. 25,000짜리가 23,100에 1,900이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 비품을 1,900을 줄이자는 뜻이니까 원래는 건물 1,300, 감가상각비 1,300. 비품 1,900, 감가도 1,900이죠. 이거 합친 거고요. 좀 죄송하지만 거기 뭐가 또 있냐면 101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란 4번 있죠. 거기 비품을 대변으로 쓰셔야 돼요. 1,900을 오른쪽으로. 이게 열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 이 편집하신 분이 회계를 잘 모르시고 하니까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들은 대차가 안 맞으면 바로 스트레스를 받죠. 바로 스트레스. 근데 편집하는 분들은 줄 같은 거 맞출 때 왼쪽에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많이 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 보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막 메일이 막 날라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 동그란 4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죄송하다고 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로 가야 돼. 일로.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은 대차가 안 맞잖아. 그럼 막 스트레스 막 팍팍 받는데 여기는 이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에 오타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정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뭐냐면 재무 관리라는 걸 이제 공부할 때였었습니다.
뭐냐면 그 뭐 무차별 곡선 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원점이 이게 볼록해야 돼요. 근데 책에는 오목하게 나온 거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하루 종일 막 고민하다가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에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게 원점에 대해서 지금 볼록하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책에는 원점이 오목하다고 되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미안하다, 오타다. 그래서 사실 좀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책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보세요. 특히 이제 회계책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차가 편집할 때 막 틀어져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보내라고요. 비품을 1,900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100페이지를 가보세요. 100페이지 가보시면 미지급금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미지급 이자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로 써야죠. 여기 미지급 이자가 여기는 없다고요. 근데 수정후 시산표는 여기 미지급 이자가 얼마가 있냐면 3,000원이 있어요. 3,000원. 그럼 수정분계는 뭘 넣어야 돼요? 여기 미지급 이자 3,000원을 넣어야죠. 여기다 뭘 넣겠어요? 당연히 이자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찾자. 오른쪽 우리 101페이지 가보시면 이자 비용이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이자 비용이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거기 보면 수정 후에는 3,000원 있죠. 여기 보면 이자 비용이 여기에 3,000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000원. 그럼 여기가 뭐 이자 비용 3,000원이죠. 이자 비용이 3,000원이 있다 이런 뜻이. 그럼 다 했죠 이렇게.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자본금 똑같고 용역 수익도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급여도 똑같고 보험료도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수정분계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것만 수정분계가 있더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왜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앞에 책에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수정분계를 집어넣은 다음에 수정분계 후 시산표 이걸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해봤다면 지금 뭐냐 양쪽을 주고 가운데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걸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보시면 4번이 4번 2화 그죠? 우리 백꽃 2화 그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문제 보세요. 4번. 저희 집이 이제 옛날에 지금은 안 짓지만 옛날에 막 배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차 몰고 들어가잖아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죠? 백꽃이 안 피었다가 백꽃이 이렇게 쫙 피고 백꽃이 엄청 예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온통 이제 하얗게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뭐 달이 이렇게 떠 있고 하면 정말로 아름답죠 이렇게 백꽃이. 지금 이제 배농사를 안 줘가지고 아무튼 그거 102페이지 보세요. 2012년도까지 이제 배농사를 지었거든요. 저희 집에 2012년도.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근데 배농사도 힘듭니다. 이거 배 이제 그 뭐 해야 되냐 봉지도 막 씌워야 되고 이렇게 이게 품앗이라고 하죠. 동네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 딴 다음에 이제 꼭지도 막 잘 따. 꼭지를 잘못하면 배가 이제 상품성이 없어져 이렇게 꼭지 따는 가위로다 잘 따야 되고. 자 아무튼 우리 102페이지 가보세요. 그 마지막 문제 4번 회계 순환 과정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하는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102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를 주고 그다음 기말 수정분계 사항을 주죠. 그러니까 수정분계 써보고 걔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자 뭐냐면 저쪽에로도 가야겠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순서대로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화면상 이쪽으로 이제 써놓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어차피 수정분계는 밑에 이제 쓰는 거를 이제 다 할 테니까 여기가 수정 전 시산표고요. 봐야 될 핵심만 보자고요, 여러분. 그다음 여기가 수정 분계 후 시산표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정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직접 적지 않겠어요, 이제. 앞에서 해봤으니까, 그죠? 그러면 찾을 걸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기말 수정 분계 봐보세요. 당기분 급여 3,000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수정 전 시산표 보면 급여가 6,400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수정 분계를 뭘 넣어야 되냐면
급여 3천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 발생한 거면 수정 붕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붕괴가 우리 해답에 있어요. 우리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급여 3천, 미지급여 3천 이렇게.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급여가 6,400에다 3천을 더하면 여기가 9,400이 될 거고 여기 가서 미지급 급여가 나오겠죠? 미지급 급여시. 여기에 3천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답 오른쪽 103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 해답에 보면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급여가 9,400이죠. 급여 9,400 여기 하고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미지급 급여가 3천 있죠. 3천. 미지급 급여 3천. 여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수정호 시산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급여, 미지급 급여가 이제 수정 붕괴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용역을 8천에 제공하고 이를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차변은 매출 채권, 대변은 용역 수익이 돼요. 그래서 거기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4,300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용역 수익이면 여기 매출 채권은 얼마가 돼야 돼요? 14,300에다 8,000을 더하면 22,300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정 후 시산표 보면 매출 채권 22,300으로 바뀌었죠. 여기를 색칠해 놓으라고 색칠을. 수정 붕괴랑 같은 색깔로.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용역 수익 봐보세요. 여기가 용역 수익인데 용역 수익이 얼마냐면 17,800이죠. 17,800.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용역 수익입니다. 얘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8,000을 더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급여였으면 여기다 3,000을 더하고 여기 미지급 급여에다가 3,000이 된다. 그래서 쓴 게 급여가 9,400이고 미지급 급여가 3,000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 수익도 17,800에다가 8,000을 더하면 25,800. 그러면 여기 용역 수익이 25,80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얼마로 돼 있냐면 23,100이죠. 왜냐면 분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이 용역 수익에는 내년도에 제공될 용역 수익 2,7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용역 수익을 취소하면서 2,700을 취소하면서 여기다가 선수 용역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선수 수익 2,700.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서 여기다 선수 수익 2,700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용역 수익은 17,800에다가 8,000을 더하고 25,800에서 2,700을 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23,100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선수 수익 있죠. 그게 2,700이 기록이 돼야 된다. 이런 뜻. 그게 2,700이 기록된다. 됐죠? 자,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정목의 세 번째 게 동그란 3번. 소모품 재고가 2,000원이죠. 그러면 소모품이 4,900이에요. 여기 써볼게요. 여기 소모품이 4,900. 그런데 남아있는 소모품이 2,000이면 쓴 건 2,900이죠. 그럼 분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소모품이 2,900, 여기다 소모품 2,900을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소모품은 2,000만 남고요. 여기 소모품 B죠. 여기 2,900이 돼야 된다. 2,90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4번이 한 세트였죠. 동그라미 2, 4번.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자 비용 1,100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수정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발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이자.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1,100. 뭐가 돼요? 미지급 이자죠? 1,100이 기록돼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103페이지 가보시면 이자 비용 1,100 있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 세 번째 칸에 있죠? 1,100 있다. 이것만 눈에 보이면 돼요. 지금 사실은 뭐 이제 훈련한다. 훈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게 뭐냐면 감가삽입 2,300인데 대변에 원래 누계액 써야 되는 비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감가삽입이죠. 여기 감가비 얼마냐면 2,300이죠. 여기다가 비품, 아이고 씨, 비품을 직접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후 시단표에는 수정 전에 뭐가 있냐면은 비품이 23,000 있어요. 이거 마저 써보겠습니다. 여기 비품이 23,000 있는데 여기서 2,300을 빼자고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면 27,000이 되죠. 여기 비품이 얼마가 된다? 27,000이 된다. 27,000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아까 연습했던 게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그다음 수정 붕괴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수정 후 시산표가 되죠? 근데 수정 붕괴는 책에 있는 거고 이제 공간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그죠? 요거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수정 분계를 한 번씩 해보시고 걔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분계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감 분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103페이지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있잖아요. 거기 묶어보세요. 현금서부터 비품까지 묶으세요. 그러니까 현금서부터 여기 현금이 이렇게 있는데 비품까지를 묶고 이게 자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 미지급금, 미지급급여, 미지급 이자, 선수수익 4개를 묶어보라고요. 여기가 부채. 그리고 그 밑에가 자본 있죠. 자본은 뭐가 있냐면 자본금과 이익염이 자본이고요. 그 밑에가 수익. 여기가 비용이 되는 거죠. 수정 후 시산표를 묶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돼요. 그럼 마감 분계는 뭐냐? 모든 수익은 집합손익 대변에,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차변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이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계정을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작게 쓸게요. 거기 보면 용역 수익 있죠. 용역 수익이 얼마가 돼 있냐면 23,100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용에 보면 급여가 9,400 있죠. 급여서부터. 그 다음에 비용에 또 뭐가 있냐면은 수도 광열비가 2,100. 수도 광열비 2,100.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1,800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마감 분계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집합손익이 있으면 마감 분계 첫 번째 용역 수익을 2,300 취소하면서 집합손익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2,300을 쓰면서 23,100을 쓰면서 여기다가 23,100을 쓰죠. 그리고 여기 뭘 써? 용역 수익. 그러니까 집합손익 계정은 IS. 우리 손익계산서로 생각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뭐냐면 급여죠. 그러니까 급여 여기 9,400을 쓰면서 9,400이죠. 여기 뭐라고 쓰겠어요? 급여. 결론은 뭐냐? 모든 수익은 집합손익 대변에 가야 되고요.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차변에 간다. 수도광열비도 여기다 2,100을 쓰면서 여기 2,100. 세금과 여기다 1,800을 쓰면서 여기가 1,800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 집합손익 계정도 대차가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이익잉여금 계정이다. 이렇게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맞냐면 3,500이 안 맞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3,500을 쓰고 여기가 집합손익이죠. 여기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집합손익. 이 집합손익 단기순이익이죠. 3,500. 이런. 그러니까 올해 단기순이익은 3,5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정 후 시산표에 보면 위에 있는 거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어디로 가요? 요게 BS로 가야 된다.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게 IS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그게 3,500이죠. 그래서 결국 자본을 더 3,500을 증가시켜야 된다. 여기 재무상태표 보시면 103페이지 제일 밑에 가 103페이지 제일 밑에 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결국 우리 수정 후 시산표 위에 있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인데 그 이익염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이익염은 12,500이죠. 기초예요. 거기다 얼마를 더해요? 단계순이 3,500을 더하면 기말 이익염은 얼마가 된다? 16,000이 된다. 이런 뜻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인데 저는 이제 계정식으로 했고 책에 있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 쓴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집합손익 계정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집합손익 요게 I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왼쪽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온다. 책에 있는 건 보고식으로 수익을 위에다 쓰고 비용을 밑에다 썼습니다. 수익을 위에다 쓰고 비용을 밑에다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차이 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다 끝이에요. 요게 이 3장이 다 끝이라면 3장이. 그래서 지금 3장은 뭐냐? 서비스 기업을 배웠고요. 자, 이제 4장 볼게요. 105페이지 가보시면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상품 매매업 무조건 들어갈 건데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가보시면 상품 매매업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를 가보시면 제 1절이 상품 매매업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 이게 4장이고요. 서비스 기업이 3장이에요. 그 서비스 기업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인 기획사 이런 데
이런 데가 서비스 기업이고 상품 매매업은 뭐냐 이마트 같은 데입니다. 물건을 사다 파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는 물건을 사다 파는 거고 하나 더 써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원가 같은 건 뭐냐면 거긴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은 뭐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품 원가 계산해야 된다. 제일 복잡한 게 제조기업. 지금은 이제 가운데 있는 상품 매매업에 대해서 보자 이런 뜻이에요. 도소매 기업이죠. 제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2절에 좀 별표 쳐보시고 매출 원가인데 그 매출 원가 옆에다 써보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매출 원가를 CGS라고 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 cost of goods sold다. 영어 약자예요 이렇게. 약자를 쓰면 이거예요. 팔린 셀의 과거분들. 팔린 굿 물건의 코스트 원가다. 매출 원가.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써도 되는데 판서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쓰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CGS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를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 원가. 그것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뭐냐면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출 원가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매출 원가를 한번 미쳐보세요. 판매된 상품의 구입 원가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물건을 사와요.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사올 때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 이때 판매를 해요. 그럼 판매할 때 우리는 뭘 잡냐면 매출을 잡아요. 사올 때 매출 원가가 아니고 팔 때 매출 원가 처리한다. 비용 처리. 이걸 뭐라는 얘를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사올 때부터 팔 때까지 요 기간 동안은 자산으로 있어야 돼. 그 자산 이름이 뭐냐면 그게 재고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마트가 새우깡을 사왔을 때 비용이 아니냐? 이 새우깡을 팔 때 비용이 돼야 돼. 팔 때 수익을 잡으니까 팔 때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사와서 팔 때까지 기간 동안은 뭘로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 자산 이름이 뭐다? 그게 재고 자산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말 쓰죠. 비용을 이연시키자. 이연시키면 얘는 뭐가? 얘는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사올 때는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고 얘를 팔 때 비용 처리 되니까 사올 때부터 팔 때까지 비용 인식하지 말자. 이연이란 말이 뒤로 미룬다는 아니에요. 그죠? 뒤로 미룬다. 이연시키자. 그럼 걔는 뭐가 돼요? 자산이 된다. 이 논리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쉬는 시간 동안 그 기초 재고 그 예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재고 자산. 그래서 사실은 1, 2, 3, 4장까지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1, 2, 3, 4장까지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제가 막 문제를 풀면서도 이렇게 막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있죠? 이런 걸 막 아주 엄청 거대하게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할 때 이제 큰 그림이 안 보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그림 그리는 게 1, 2, 3, 4장까지. 1, 2, 3, 4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큰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106페이지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